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지금 낮에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날씨가 완전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이럴 때는 좀 여행도 다니고 단풍 구경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좀 바빠서 여행을 못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시간 내셔서 여행 좀 다니시고요. 그렇게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민년 정화할 차례잖아요. 이 구독자께서 인자 쓸 때 전부터 찍으라고 하셔서 이민년 정화 잘 안 보이죠? 빨간색이라서 그러나? 자, 이민년 정화 일주별로 할 건데, 정화 입장에서는 이민년에 보면 정관, 정인이 들어옵니다. 그죠? 정관과 정인. 정관, 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 좋아 보여요. 자, 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는 뭐 화롯불로도 볼 수 있고, 촛불, 뭐 모닥불, 또 별이나 달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불이고 은은한 온기를 뜻하는 거고요. 정화일간이 이민년에 이렇게 본다면은 관인이 들어왔잖아요. 수국하고 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관인 상생의 운입니다. 그죠? 정화일간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인 상생이 되니까. 아주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화는 간목의 인목을 반기죠. 그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성의 생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정화 입장인데, 이제 음간이긴 하지만 목생활을 받아서 그 목의 생기를 받으면 음하긴 하지만 정화로서의 화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이민년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정축 일주부터 해야 되잖아요. 정축 일주. 정축 일주는 화생토 해서 식상이긴 한데 상식고도 되는 거고, 사유축으로 가니까 화극금에서 재성의 고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의 재고도 되고 상식고도 되는 거고, 정축일주가 신강한 사주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토에 이제 고지를 활용하니까 큰 부조가 되겠죠. 신강할 때는. 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정축일주는 이 축축하고 습한 땅입니다. 차고 축축하고 한기가 많은 습한 땅에 이 정화라는 온기를 불어 넣어줘서 좋긴 해요. 하지만 내 자신의 설기가 화생토로서 설계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뭐 외로움을 많이 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정축은 뭡니까? 정축은 백호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 살을 의존하지 마라, 살을 보지 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봐야 되니까 백호일주이고 식신이라서요. 자칫하면 이 축토는 탕화의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백호살이나 탕화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의 기륭 아니면 명조의 관계, 인과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많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건 정축일주들은. 자, 정축일주가 정임합을 하잖아요. 정임합을 하면 이제 관해합을 하기 때문에, 관해합이라는 것은 수국하니까 이제 내가 안정된 직장 아니면 안정된 남자, 이성 이런 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정축일주들은 이제 관을 합하니까. 근데 합이라는 것은 내가 당겨오고 끌림이고 그런 거라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지만, 이제 지지가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관에 대한 갈망이나 뭐 내가 필요서 끌림 이런 게 있지만, 이 지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축인이 되면 암합이 되잖아요. 암명합이 되잖아요. 암자가 이렇게인가? 암합이 되는데,
이 암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막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우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축개신기토하고 임무병갑하고 이거 합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개신기가 있고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합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센 게 축인 암합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장간에 다 암합이 되니까 다른 암합보다 작용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암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말할 때 뭐 외도를,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아니면 내가 바람을 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몰아가시는 쪽으로 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래서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암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라서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면 내가 어떤 자격증 공부를 따고 싶어요. 근데 그걸 꼭 막 사람들한테 내세우기 싫은 거야. 내가 조용히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것도 암합의 작용이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뭐 바람을 필 것 같다, 뭐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천합지합이 되는 거예요. 천합지합. 천합지합이 되는 거죠. 천합지합이 되니까 남에게 밝힐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인연, 그런 생활 환경이 생긴다는 거고, 취업도 직장인 운도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암합에서, 그러니까 지은의 암합리에 드러나지 않게 지인의 소개로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 몰래 내가 내세우지 않고 사주 공부를, 나 사주 공부해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사주 공부를 몰래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남 몰래 한다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되고 암이 되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긴 한데, 이게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니고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묘일주잖아요. 정묘일주. 묘목은 뭡니까? 초봄, 새싹, 잡초, 이런 건데, 이 초봄의 새싹이나 잡초, 이 화초, 이런 것들이 자라려고 하면 물도 필요하지만 이 따스한 햇살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따스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성화가 되니까 정묘일주는 어디 가나 주목을 받고 인기가 좋습니다. 은간이기도 하고 도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생화니까 편인이죠. 자, 일지의 편인은, 일지가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능하고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무궁무진한 능력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특출나게 하나씩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인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보면. 근데 이게 정묘일주들은 자칫 이게 잘못된 길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이거 외골수적인 성향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한 분야의 장인이 많은 거고, 다르게 말하면 너무 음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독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 정묘가 묘지에, 이 정묘의 묘는 그 병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지 위에 있기 때문에 병지라는 것을 우리가 역마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마와 같은데 이민년이 돼버리니까 역마의 성향이 더욱 발달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천합이 되니까 직장 또는 남자친구하고 이거 역마지살이 강해지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인묘진으로 해서 목국으로 합이 되니까 인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목생화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막 배우려고 하는 뭐 과정, 관인 상생이 아주 잘 되죠. 이때는.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 취업 또는 영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돼 있는 겁니다. 정묘일주들은 진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이성하고 뜻깊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좋은 인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관인 상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내 심리적으로
안정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성으로 합의돼 버리니까 문서 계약할 일이 생기는 거죠. 인성이 힘을 받잖아요. 그럼 결혼도 운이 되는 거죠. 직장에 취업 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 상생이 잘 될 때 내가 정묘일주가 만약에 신약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때는 아주 좋은 운으로 발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정묘일주는. 근데 사주는 항상 상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정묘일주가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되냐면 자칫하면 인성이 혼잡이 될 수가 있어요. 목성한데 이 합이 돼버리면 인성 혼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혼잡이 되면 갑작스럽고 혼란이 올 수 있고 내가 감정이 북받쳐서 중도에 뭐 포기한다거나 그만둔다거나 뭐 의지는 강하기 시작하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인성이 너무 이렇게 혼잡으로 올 때는 인성을 빼주는 설기, 그러니까 식상을 또 써줄 때가 필요한데, 자, 그거는 이제 원국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신다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 아니면 그런 것들만 주의하신다면 정묘일주는 별 문제 없고, 좋은 한 해가 이민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사일주. 이 정사일주는 제가 딱 정사일주를 보면 제일 먼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사일주는 고란살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고란하다. 그리고 불기운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얼마나 이 불기운이 뜨겁습니까? 똘똘 뭉쳐있죠. 그냥 간여지동 일주고 화기가 태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필히 금수의 운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사일주들은. 정사를 이렇게 보면 무상은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정도의 불기운이죠. 이게 또 제왕지잖아요, 사화가.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욱하고 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관, 자기 뭐 아직 고집 이런 것들을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불기운 태양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란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항상 있고 밝게는 보이지만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외로움을 또 많이 타고 외음 내강, 그러니까 외향은 음지만 내면은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잘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고 화기가 태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우선적으로 안 맞는 거는 단체 생활에서는 안 맞겠죠. 그죠? 단체 생활은 안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개인적인 일이나 프리랜서나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많고, 일지에 이제 겁재 기운이면 항상 일지에 겁재를 두신 분들은 항상 사회에서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민년은 어떻게 됩니까? 정임 합돼서 내가 관을 취해주는 건 좋은데, 이 임수라서 쉽게 그 증발하는 물은 아니죠. 큰 물이기 때문에. 근데 합을 해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 화기가 태양한데, 인사형발로 된다고, 이게. 네? 인사형발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더 넘치나는 거예요. 형사를 받으면. 그러면 임수인 정관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쉽게 증발이 되지는 않겠지만. 관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다. 직장 생활이 좀 불안해질 수 있고, 연애운이나 이별수나 다툼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한 번에 그런 일이 확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좀 있어 보이고, 이럴 때는 천간의 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을 하려고 해도 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강할 때는 그 인사형발이 돼서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걸로 되죠.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사일주는 이민년에 내 내면의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 인목을 아까 말씀드린 정화일자는 당연하게 인목을 반긴다고 했잖아요. 반긴 하는데 이게 여름에 또 목의 시장이고 여름의 시장이고 화로 변해버리니까 자신의 고집을 절대 안 꺾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고집도 꺾고 좀 남 얘기도 좀 듣고 좀 유순하게 살아가야지 이 인수가 살아나니까 금수의 기운을 해서 조금 열기를 식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개운을 하면 금수를 쓰는 방향으로 개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발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관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원론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이 운을 어떻게 개운을 시키면 좋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금수의 기운을 좀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미. 정화는 다 그렇지만요. 이 정미일주는 상당한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정미일주는요, 모든 사주 명리한 선생님 다 그럴 거예요. 이 고집 하나는 정미일주 꺾고 일주가 잘 없어요. 뭐 무술도 그렇고 다 있겠지만 대단한 진짜 60갑자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일주입니다. 고집에. 메마른 땅이잖아요. 조열한 땅이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불이 기운이 있으니까 이 감정이 한번 격해지면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죠. 정미일주는.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현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한 양인은 아니지만 정미 자체가 양인의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욱황성질, 고집, 뭐 변덕 이런 것들은 이거 좀 전까지는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기분이 틀어지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이 맞추기 좀 힘들어합니다. 또 밖에서는 또 하늘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 좋냐? 정미는 홍룡이잖아요. 홍룡살이잖아. 매력은 있다고요. 이분들이. 눈웃음 치고 매력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가. 근데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니까요. 자기 마인드가. 배려심도 강하고 화생토를 하니까 아는 사람도 잘 챙기고 이웃도 잘 챙기고 상대를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에서는 내 사람한테는 좀 냉정하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 정입합을 작용으로 해서 관을 얻고치 하는 데는 좋죠. 당연히 좋은데,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연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다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뒤에서 오는 운에 따라 또 틀려지는 건데, 인미가 되면 이제 기문이 발동하잖아요. 기문이 발동하잖아. 기문이 발동하면 내 배우자궁, 내 일지의 기문이라서 내 배우자고에 뭔가 껄끄럽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회 환경적으로도, 왜 일지니까요. 환경적으로도 뭐 몰두하거나 중독될 수 있다. 귀문이라는 건요, 중독된다, 어떤 일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은 합은 했는데 일지에 귀문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에 빠져서 일은 등하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못 하는 거죠.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뭐 신병, 뭐 신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귀문이 들어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장인이 있다고 하면요, 이 장인 정신은 귀문살이 있어야지 장인 정신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든지 일이든지 간에 열정적인 거는 좋은데, 이게 한 가지만 몰두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중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알코올 중독, 화의 기운이니까 뭐 도박의 중독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신양성해서 내가 조금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귀문은요, 운의 흐름이 괜찮다면 분명하게 장애인이 나옵니다. 내 능력을 100분 할애할 수 있다고요. 집중해서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연구직들이나 만약에 어디 뭐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기운 들어오면 좋겠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기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좋은 건데, 그게 풍요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정묘. 정묘도 천을기인이죠. 정묘 천을기인. 저는 천을기인이 왜 이렇게 일주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정묘 천을기인을 갖고 있는 일주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록을 타고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묘 일주는.
자, 천을 기인을 갖고 있는 일주들은 품성이 기본 품성이 좋고요. 정유일주들은 또 온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천을 기인 일주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내가 배려도 잘하고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유일주라고 하더라도 일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주가 예를 들어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조가 너무 깨져 있거나 뭐 너무 심각하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내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니까 자칫하면 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일어서고 또 정유일주 같은 천을 기인 일주는 내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귀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난 천을 기인 일주라서 나는 도움을 받는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절철봉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천을 기인 일주니까 정말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내가 귀인해서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유금이 인목을 봤죠? 이민년에 인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원진이잖아요. 인유 원진. 원진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유금의 숙살지기 날카로움이 금극목에서 인목을 치잖아요. 그죠? 그럼 인목 입장에서는 여간 스트레스 아니죠. 힘들죠. 목성하니까 인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인으로서 나한테 길신의 작용을 하려고 왔는데 유금이 나를 자꾸 치니까 나를 못 세우니까 제대로 된 인성의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학생 같으면 공부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분이면 걱정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고 큰 충격은 아니지만 자잘한 이런 걱정은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흐르는 운에 맡겨두시면 될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문서 계약이나 이동운이나 인성이 와서 들어온 것 같이 하는데 잘 판단해야 되죠. 이 원진이 돼버리면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는 해가 돼야 됩니다. 정유일주들은. 그러니까 원진은 뭡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인데 내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경신금하고 병신합을 하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싸워도 이 합 때문에 애증의 관계는 남아있습니다. 헤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진이 오면 원진 기문이 오면 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인성의 문제, 재성의 문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성을 통해서 개운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좋고 나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이럴 때는 내가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해. 정유 정해가 천을 기인이죠. 역시 천을 기인입니다. 근데 정유일주하고 좀 틀린 정해는 복록은 기본적으로 타고난데 정유일주보다는 정해가 좀 낫죠. 이민년에는 복록도 타고났고 인정도 타고났고 품성도 타고났어요. 천성도 착하고 행실도 바르고 그러니까 참 좋죠. 근데 이 좌하에 일지에 정관을 뒀잖아요. 수국하니까 정관을 뒀기 때문에 일지에 정관을 둔 일주는 많이 없어요. 경호, 신사 또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4가지가 있는데 일지에 정관을 둔 일주는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귀합니다. 이 일주는. 거기다가 천을 기인이죠. 그러니까 정의 일주는 굉장히 귀한 일주죠. 자, 물상으로 보면 어두운 밤에 떠있는 달과 같고 어두운 밤에 떠있는 별과 같고 한밤중에 모닥불과 같습니다. 화롯불과 같고 자기 쓰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고요한 와중에 지적인 이미지도 많고 자기 활용을 자기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 해수가 가장 반기는 글자가 뭡니까? 바로 인목이에요. 해수는 인의 합을 하기 때문에
뭐 해자축보다, 해묘미보다 인의 한목을 가장 반깁니다. 이 기운이 가장 세기 때문에. 천합지합이죠. 천합지합이 천을 기인에 정관까지 깔고 있으니까 관인상생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인을 다 쓰는 사람이잖아요. 정해일주는요. 뭐 좋은 직장도 생기고 좋은 인연도 생기고 결혼하기에도 좋고요. 이사하기도 좋고 뭐 나쁠 게 없어요. 수국하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책임감, 무게, 예? 이 책임감의 무게도 그 부담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나한테는. 내가 충분하게 겪을 수 있는 거고, 받아들여주고 순응할 수 있는 부담이죠. 그럼 권력욕, 명예욕 또한 다 내 것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정일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민년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일주는 큰 의견 없이 삶의 좋은 변화, 인의 한목, 목생화, 인생이니까 좋은 계약 문서, 나의 좋은 멘토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데 그 변곡점은 아주 좋은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들이 이 민년에 생길 것이다. 정해일주는. 제가 볼 때는 정해일주가 정화일간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습니다. 정해일주는. 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거나 그 운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운은 쓰레기,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운이 좋게 들어왔을 때 내가 계획했던 거, 생각하는 걸 바르게 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들이 관인이 다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해일주는 아주 좋은 한 해를 맞이했으니까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화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낮에는 날씨가 좋아도 밤에는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